안녕하세요. 수포자 어순하기 인생수학 제4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 플러스 b와 같다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모눈종이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함수의 뜻을 알아볼까요? 교과서에는 함수의 뜻을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이것이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느껴집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일단 함수의 말뜻부터 다시 우리끼리 따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함수에서 숫자는 우리가 아는 수겠죠. 수인데 특히 여기서 나온 변수 xy입니다. 변수 xy를 말합니다. 함은 무슨 뜻일까요? 함은 우리가 보통 만나기 힘든 한자입니다. 포함하다 할 때 나오는 함자, 그리고 함유하다고 할 때 나오는 함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이 함에는 그럼 어떤 뜻이 있죠? 함에는 포함하다, 뭔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함유, 우유 속에는 지방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함에는 뭔가 들어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있다. 변수 xy에서 변수는 변하는 수죠. 변수는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수, xy는 두 숫자가 서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변수는 주로 문자 x와 y로 표현합니다. 변수 말고 다른 거 있죠. 고정되어 있는 숫자. 변수의 상대말은 상수입니다. 상수. 항상상, 늘상이라고 해서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 그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함수로 돌아와서 함수는 어떤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여기도 관계란 말이 있죠. 어떤 관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두 변수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두 수를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이름이 뜻을 제대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어 봤습니다. 저는 함수 대신에 관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수. 두 변수 x,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관계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참배움 연구소 김두루안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따름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따름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말이 관계수보다 더 수학책에 나오는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름수는 이 두 변수 xy 중에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진다는 뜻을 그대로 담고 있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진다. 따름수. y를 함수라고 하는데 그 y를 따름수라고 한 거죠. y는 x의 따름수죠. 저는 y는 x하고 관계 있는 수여서 관계수라고 했거든요. 자, 어쨌든 관계수도 따름수도 우리가 함수란 말을 들었을 때는 잘 떠올리지 못하는 x,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한다는 뜻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 함수란 말을 보면 관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함수란 말을 보고 따름수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y값은 x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따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함수를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관계수, 따름수. 바로 이렇게 x값과 y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y가 바로 x의 함수입니다. 자, 이해가 좀 가나요? 대응이라는 말이 헷갈립니까? 대응, 대응하다. 대응은 한자로 대할 대 응할 응입니다. 대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하다는 것은 마주보다라는 뜻이죠. 응하는 것은 누구야? 라고 부르면 왜? 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응답하다 할 때 그 응입니다. 응답. 대답하는 것을 응하다고 하죠. 그래서 대응이란 것은 마주보고 대답하는 관계, 이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대응되는 것은 뭘까요? 모자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손에는 뭐가 대응되죠? 장갑이 대응되죠. 그럼 발에는 뭐가 대응되죠? 양말이 대응되죠. 이렇게 대응이라는 것은 뭔가 관계 있는 것끼리 서로 짝지어지는 것, 이런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뜻이 좀 더 잘 느껴지죠? y하고 x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때 y가 x의 함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볼까요? 철수가 지금까지 연습장 50장을 사용했다. 앞으로 한 달에 연습장 30장씩을 사용할 때 기간에 따라 연습장 용지를 사용한 총량을 표로 나타냈다. 기간은 단위가 달인데 한 달 동안 사용한 양, 두 달 동안 사용한 양, 세 달 동안 사용한 양입니다. 한 달 동안은 처음 사용한 50장에다가 30장을 더 사용하게 될 거고 두 달 동안 사용한 총량은 처음 사용한 연습장 50장에다가 60장을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세 달 동안은 처음 사용한 연습장 50장에다가 90장을 더 사용하게 되겠죠. 이때 이 기간을 변수 x로 나타내고 사용한 연습장 용지의 총량 이 양을 변수 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연습장 용지의 총량 y는 기간 x의 함수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y를 x에 관한 함수다라는 뜻에서 fx라고 적습니다. f는 영어로 펑션, 함수란 뜻의 약자입니다. y는 fx 이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fx가 뜻하는 것은 x에서 함수값이라는 뜻입니다. 함수값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위의 표에서 f, x 자리에 1을 넣으면 f1의 경우는 바로 이 30 더하기 50이죠. f1은 이게 f1입니다. 30 더하기 50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f2는 60 더하기 50이죠. 60 더하기 50과 같다. f3은 90 더하기 50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80이고 f1은 80이고 f2는 110이고 f3은 140이죠. 이렇게 함수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함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와 같은 꼴로 나타납니다. 이때 a와 b는 상수, 즉 숫자죠. 그냥 숫자입니다. 변수는 y하고 x죠. 그리고 이 y는 ax 더하기 b와 같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x에 대한 1차식이죠. 이 y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표에서 이 y의 값은 30x 더하기 5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0 곱하기 1 더하기 50, 30 곱하기 2 더하기 50, 30 곱하기 3 더하기 50이죠. y는 30x 더하기 50. 방금 이렇게 한 것은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1차 함수를 다뤄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인생수학 제29회와 제30회 1학년 과정이었죠. 거기에서 정비례 그래프 그렸던 게 기억나나요? 지금 화면 위의 하얀 그림을 눌러서 좌표 평면과 정비례 그래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오세요. 그래서 모눈 종이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모눈 종이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이 모눈 종이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앞으로 중고등학교 내내 배울 여러 함수의 그래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그래프를 정확히 잘 그리는 것이 핵심이므로 언제라도 자신있게 그릴 수 있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봅시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한 50개 정도, 이 정도는 그려볼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을 배워볼까요? y는 2분의 1 x 더하기 2와 같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서 그리기입니다. 점을 찾기 쉽게 하려면 여기에서 정수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는 2일 때 y값은 어떻게 되죠? y는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죠.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는 약분하면 1이 되고 1 더하기 2 이것은 3이 되죠. 그래서 2,3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2일 때 y가 3이죠. 그러니까 2,3이죠. 또 다른 한 점을 찾아볼까요? x좌표에 짝수를 넣으니까 y좌표도 정수가 되죠. 이번에는 x가 4일 때를 한번 알아볼까요? x가 4이면 y는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2 약분하면 2가 되죠. 2 더하기 2가 되는군요. 이것은 4가 되죠.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4, 4,4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좌표 평면에 그려봐야죠. 좌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눈 종이를 써보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2,3과 4,4죠. 중1 때 좌표 평면 공부할 때 배운 대로 점을 찍어 볼까요? 여기를 1이라고 하죠. 오는 종이로 해두면 여기 2, 3, 4, 5, 1, 2, 3, 4, 5, 1, 2 적을 필요가 없이 한 군데만 표시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겠죠. 2,3 여기가 x가 2가 여기죠. y좌표가 3은 여기죠. 2,3은 여기군요. 4,4 x가 4 y좌표도 4 위치는 바로 이 점이군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선이 바로 y는 2분의 1 x 더하기 2입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자로 이어서 쭉 그으면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2분의 1 x 더하기 2와 같다는 그래프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기를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절편이란 말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절편에서 절은 한자로 끊을 절자입니다. 편은 조각편자입니다. 자, 절편이란 게 뭔지 여러분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있겠죠. 이렇게 생겼죠. 이런 떡을 먹어본 적 있죠. 이게 절편입니다. 절편은 하얀 가래떡을 이런 모양이 나는 틀로 납작하게 누른 뒤에 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들이 절편이죠. 아무런 양념도 없고 하얀 떡이 참 맛있죠. 쫄깃쫄깃하게. 그 절편의 한자도 이 절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편의 뜻은 끊어놓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은 그냥 칼로 잘라 놓은 것밖에 없죠. 아무런 맛있는 대추나 설탕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얀 가래떡을 눌러서 잘라 놓은 것 뿐입니다. 교과서에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y는 2분의 1 x 더하기 2, 이 직선의 지금 y절편은 우리 눈에 보이듯이 2입니다. y축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y좌표가 2잖아요. y절편이 2입니다. 자, 이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절편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식에서 자, y좌표가 0이 되는 즉 x축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해볼까요? y가 0입니다. 그러면 y에 0을 대입하면 0은 2분의 1 x 더하기 2가 됩니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좌우를 바꾸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렇게 되죠. 1차 방정식 계산이니까 할만하죠.
양변에 2를 곱해볼까요? 2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죠.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4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 0을 지나는 거죠. y좌표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4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 0을 지나므로 x절편은 얼마인 거죠? 바로 이것 마이너스 4입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4입니다. y절편도 구해볼까요? y절편은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점에서는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x자리에 0을 넣습니다. 그럼 y는 2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2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것은 2가 됩니다. y가 2군요. 그래서 이것은 x가 0일 때 y가 2니까 0,2를 지나죠. 0,2를 지나므로 y절편은 바로 이 2가 되는 겁니다. y절편은 2. x절편은 마이너스 4고 y절편은 2죠. 이 절편 두 개를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해보죠. 자, x절편을 표시해 볼까요? x절편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가 x절편입니다. y절편을 표시해 볼까요? y절편은 2죠. 여기 2. 자, x절편과 y절편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래프가 y절편 2, 위에 거하고 같죠? 이 절편 두 개만 이용하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번에는 x축과 y축 위에서 각각 하나씩 찾은 셈입니다. x절편과 y절편은 바로 각 축 위에 있는 이 직선이 지난 점들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서 역시 이연셈이어서 하나의 직선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y는 2분의 1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만 하죠. 절편을 이용할 때는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점을 찾기가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 간단하게 말하면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기울어진 정도. 한자말로는 이것을 기울경자를 써서 경사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경사도란 말을 들으면 기울기하고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울기는 1차 함수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y는 2분의 1 x 더하기 2. 이 그래프의 식에서 기울기는 바로 이 2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x의 개수가 기울기입니다. y절편은 좀 전에 얼마였죠? 2였죠? 이거 모양이 같네요. 모양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y는 몇 x 더하기 얼마 하는 이 상수가 그대로 항상 y절편을 뜻합니다. x에 0을 넣으면 언제든 이거밖에 안 남겠죠. 그때 남는 이것이 y절편이죠. 이걸 일반적인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함수 y는 a, 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b가 바로 y절편이고 a가 기울기인 겁니다. 우리는 1차 함수를 y는 ax 플러스 b 이꼴로 중학교 내내 생각을 할 겁니다.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1차 함수식이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그것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해봤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울기 a는 x값의 정가량분의 y값의 정가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라는 게 2분의 1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x값이 4 증가하면 y값은 얼마 증가하겠어요? 2 증가하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모눈 종이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을 준비했습니다. y절편이 2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봅시다. y절편이 2이니까 반드시 이 점을 지납니다.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위로 1칸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위로 1칸. 요 점을 지나게 되겠네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여기 위로 2칸 왔다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왔을까요? 4칸 와야죠. 그러면 바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4칸이 되죠. 4칸 가서 2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있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건 안 하고 이렇게 이 2점만 잡아도 이 그래프는 충분히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려봤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3점이 다 이어지는군요. 이 중 2점만 잡아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4분의 2, 기울기가 x값의 정가량 4분의 y값의 정가량 2.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좌표는 4가 증가하고 y좌표는 2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좌표는 2가 증가하고 y좌표는 1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x값의 정가량분의 y값의 정가량은 지금 여기 보면 4분의 2였고 또 2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약분하면 똑같죠. 어디를 잡으나 이 그래프 위에서 x값의 정가량분의 y값의 정가량을 잡으면 똑같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었겠죠. 자,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알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있죠. 할만합니까? 자, 이것으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식을 구하더라도 잘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나오는 함수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3학년에 가도 또 나오고 고등학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함수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함수를 못하는 사람은 수학을 아주 못하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방송을 듣는 사람도 지금 많을 텐데 수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논조이 같은 걸 이용해서 쉽고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수학은 저절로 쉽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할만합니까?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럼 다음 제44회 방송에서는 오늘 배운 1차 함수 그래프의 여러가지 성질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